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4일 법원이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늘 오전 정부는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백화관 등의 영어관 등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지금은 방역 패스를 확대하였던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여 의료 여력이 커져 있고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은 한시적 조치라면서 상황에 따라 재조정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혼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교수 모시고 관련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 내일부터 이제 6개 시설의 방역 패스가 해제된다고 하는데요. 그 선정하는 기준들도 있을 거고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세부 내용이 일단 형평성 문제만을 따져보자면은 서울의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는 방역 패스가 적용이 안 되고 서울을 넘어서 경기도만 하고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한다면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방역 당국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발표였다고 봅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등인데요. 이들의 특징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침방울이 튀지 않는 상황들에서 결국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들을 방역 패스에서 지금 일단 해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악기라든지 노래 연기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항시 마스크를 쓸 수가 없고 침방울이 튀기 쉬운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방역 패스를 유지한다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동이 많을 거라서 방역 패스가 더 강화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의 측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방역 패스를 해제했다. 아무래도 14일에 나왔던 그 판결의 영향도 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4일 날 이 학원이라든지 또는 독서실 또는 스터디 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서울 행정법원에서 일부 인용이 되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결국은 이 가처분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겼고요. 현재의 방역 지표가 12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의료 체제도 상당히 지금 여유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또 이 설 연휴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많이 완화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완화, 즉 사적 모임 인원 모임을 4인에서 6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동시에 지금 이 방역 패스도 일부분 해제를, 즉 완화를 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좀 갖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를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자, 질병관리청이 이번 주말에 오미크론 우세종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시뮬레이션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이 지금 지난주에 오미크론 점유율이 26.7%거든요. 네.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는 한 5,030명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이 우세종이 되는 5,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은 아마 이번 주말이면 될 것으로 보여요. 5,000명이요? 그래서 적어도 5,000명이 아니라 50%를 넘어가는 수준.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주가 델타 변이주를 밀어내고 반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가 우세종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이 이번 주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사실 이 숫자보다도 전체 확진자가 5,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일단 알람을 울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7,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이거 위기 상황으로 발령을 하고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즉 진단검사도 지금처럼 하는 선별 진단이 아니라 병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진단으로 바꾸면서 결국은 확진자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가능하면 증상이 생긴 사람들을 병실에 가지 않게끔 하는 초기 진료 또 조기 진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치료제 같은 것들도 지금 무기로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 치료들을 중심으로 함으로 해서 위중증 환자들을 잘 돌보게 하고 또 사망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즉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7천 명이 넘어가는 순간에 생기는 것인데요. 아직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많겠죠.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송체제 같은 것들도 아직 다 준비는 안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그 시간은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지나면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그런 준비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먹는 치료제들을 잘 처방을 한다면은 사실은 위중증 가능성도 상당히 낮출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잘 연착륙만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몇만 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자 수만 잘 조절할 수 있다면은 즉 입원 환자를 잘 조절하고 위중증 환자로 가지 않게끔 한다면은 확진자의 수보다는 오히려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전념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근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델타 변이가 우세종일 때랑 뭐가 좀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지금 큰 것이요. 이 델타 변이주는 사실은 치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 회피 능력이 굉장히 크고 전파력이 강한 대신에 사실은 위중증은 낮은 편이에요. 사망률, 치명률도 오미크론이요? 오미크론인 경우에요. 네.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것이 갑자기 급증했을 때 확진자들이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착륙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환자가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서서히 발생하게끔 하면은 우리 의료 체제가 감당해 주면서 많은 인원들이 감염으로써 면역을 얻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발생을 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숫자가 2만 명, 3만 명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치료제들을 잘 이용해서 조기 진단 시스템도 있고 조기 치료를 하고 또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의료체제 부담이 가지 않고 이번 파고를 잘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실 현 시점에서 방역 패스를 지금 내일부터 해제하잖아요.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말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럼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바이러스의 특성상 우리가 어떤 방역 체제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방역 패스를 가지고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용인을 하면서 감수하면서 방역 체제를 바꿔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뭐 4천 명, 5천 명 수준이지만 이것이 지금 델타 변이주가 줄어들면서 다시 오미크론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60대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 83%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6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한 10%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환자가 생기지 않게끔, 즉 입원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고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잘 조절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 방역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방역 패스와 함께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3차 접종이잖아요. 예전에 부스터샷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제는 뭐 거의 3차 접종은 머스트, 꼭 맞아야 되는 거고 지금 어떤 백신을 맞을지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자 CEO가 이제 3월에면은 새로운 백신, 오미크론의 변이에 맞는 백신을 내놓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파이자의 그 개량 백신, 즉 오미크론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은 3월 달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우리 오미크론 유행이 지난 다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차 접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mRNA 백신밖에 지금 없거든요. 네. 다른 백신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즉 모더나는 2분의 1 용량으로 맞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노바백스가 하나 더 생기긴 했습니다, 선택지가. 하지만 그건 추가 접종이 아니고 1, 2차 접종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고요. 결국은 파이자의 개량 백신을 기다려서 맞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고령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있어서는 3차 접종을 하루빨리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18에서부터 한 49세 정도라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개량 백신을 맞을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그냥 mRNA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의 연령층이라면은 3차 접종을 그렇게 서둘러서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둘러 맞을 필요는 2차 없다. 접종까지만 접종을 받았다 하면은 사실은 오미크론이 감염된다 할지라도 그 위중증화율은 굉장히 낮고 사망률도 낮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약한 사람들은 맞아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늦게 맞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꼭 3차 접종을 맞아서 아이들이 접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서는
그 학부모님들이 예방접종을 3차까지 빨리 맞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학부모가 아니거나 위중증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의 경우에는 1,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면 3차 접종을 그렇게 서둘러서 맞을 필요는 없다. 사실 왜냐하면 주변에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6개월 이후 6개월에서 1년 뒤에 맞는데 3차 접종을 우리나라는 3개월부터 권고하고 있으니 이걸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기가 젊은 층, 즉 면역력이 왕성한 층에 있어서는 그게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방접종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감염을 예방하는 것하고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감염 예방은 어차피 오미크론인 경우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2차까지 맞았다면은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맞아도 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가 되면 사실은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위중증으로 가는 것도 효과가 많이 떨어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4차 접종이나 이런 걸 생각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3차 접종도 좀 늦게 맞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제 오미크론이란 대유행이 지나고 나면은 코로나19 종식 수순에 들어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보시기에 어떠신지? 예, 저도 상당히 희망적인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실제로 해외에서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위중증 화율은 상당히 낮거든요. 네. 입원율도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예방접종과 또 방역 패스 또 마스크 쓰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친다면은 사실은 이 의료 체제의 부담은 그다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우리 의료 체제가 잘 버티고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지 않는다면은 자연 면역이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예방접종 미접종자들도 자연적으로 자연 면역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공 면역, 백신에 의한 면역에 플러스 자연 면역이 생기게 되면은 그 완전한 면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델타 변이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변이주에 대해서도 이런 완전한 면역이 생긴 사람들은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종식은 어려울지 몰라도 관리 가능한 질병, 즉 독감처럼 한 0.1% 정도의 사망률이라 하면은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확진자 수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또 이렇게 큰 유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즉 이 봄이 지나면서 한 더워지는 여름 정도가 되면은 적어도 실외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고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맨 마지막으로 네.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실내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을 때에는 최후까지도 마스크는 아마 못 벗어서 가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여름 지나서 가을이면 좀 코로나 종식 수순과 비슷한 수준의 관리 가능한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명예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